앉아주세요. 아주 잘 지내셨나요? 아니, 요즘 굉장히 더워서 내가 이제 원래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글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글을 읽는 사람인데 하도 덥다 보니까 요즘 글을 안 읽고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책을 보다가 그러면 바로 더워가지고 그 시를 읽는데 짓다고 있는데 시를 잡고 문서를 잡고 이제 끄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를 짓다 보면 시는 어떻게 지어야죠? 감동 있고 아름답게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아름다운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짓는 행위는 항상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를 짓는 사람은 다 아름다운 사람. 표정에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고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고 표정에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더위가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더운 줄을 모르고 그냥 한나절은 그냥 시를 짓다 보면 지어놓고서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시는 지어놓고 그냥 던져놓고 바닥에 버려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천천히 따라가지고 시는 한번 저렇게 내가 볼 때는 한 서너 번 정도는 회복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쓰잖아. 시는 저렇게 바로 그냥 나오는 경우 있어요. 시를 쓰는 행위는 항상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거니까 아름다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제가 이제 6단 공부를 했죠. 6단 공부는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를 많이 안 나가고 6단 공부만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살구목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사람들이 좀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법으로 하면 그냥 나 하면 돼. 근도의라. 예컨대 이걸 지소서문면하면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안다. 조건이 그거죠.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아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도에 가깝다. 단정적으로 도에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정을 뜻하는 어법이 맞습니다. 맞고 미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 과거사에서는 단정을 뜻하는 말로 더욱더 확증적인 단정을 말할 때 미라 쓰기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질문이 여러분이 읽는 책 중에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이제 소주가 나오죠. 소주 또는 세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그 주자께서는 사서 집주를 만드셨어요. 사서 집주.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자하, 성리학의 가장 큰 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명나라에 와서 그 명나라 이제 두 번째 임금, 우리가 영락제라고 하는데 성조라고도 하고 영락제라고 하는 그분 시절에 이게 이제 그 중국 한족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한족이 세운 국가는 얼마나 될까요? 반도. 실제 중국 땅덩어리는 한족들이 그 지배를 했던 땅덩어리인데 자기들의 임금의 한족이었던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물론 춘추전국 시대는 당연히 그 한족들이 많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를 세웠던 그 진나라, 통일해서는 진나라.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는 한국. 한나라 이후에 이제 진나라. 그 우리가 사마영,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사마영이 전국을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 진나라가 또한 그 한족이었고 그 뒤로는 한족의 국가가 별로 없어요. 통일된 국가로만 얘기한다면. 그러고 나서는 당나라도 아니고 수나라도 아니고 쭉 내려와. 송나라 때 와서 이제 한족들이 이제 그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쭉 이제 원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 그냥 중간에 그냥 다 다른 민족들 와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명나라 때 와서 이제 한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족이 세운 우리 국가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이런 학문적인 토대를 해서 국가를 세웠다는 걸 세우기 위해서 세계의 대전이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이 대전하면 요즘 말로는 총선하는 뜻이에요. 총선 그런 말 많이 쓰죠. 이 세대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서대전. 사서 주자가 만드는 집주를 대상으로 그것에다가 뭘 덧붙이냐면 주자가 집주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미비하다고 느끼는 것을 보충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소주 형태를 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것 내용.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학자들 견해도 거기서 쓰고 그래서 사서대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경대전을 보는 오경은 뭐죠? 시경, 서경, 주여, 예기, 춘추입니다. 이 오경대전을 보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성리대전을 보는 우리 명나라는 옛날 조상들이 남겨놓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바탕을 통해서 그래서 국가를 이끌어가겠다. 성리대전, 3대전을 그걸 누가 만드냐면 호광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듭니다. 호광이 주동이 돼서 호광을 주축으로 하는 한 40여 명의 학자들이 그래서 그 세계의 대전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소주 지금 거기 세주는 바로 그 호광이라는 학자가 주축이 돼서 명나라 때 만들어진 주자 집주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든 거죠. 했던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제 명나라 이후에는 주로 이 성리들이 3대전이 과거 시험의 기본 텍스트가 돼요. 기본 교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이걸 그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으로 해서 과거 제도를 시험하고 그래요. 우리가 서당에 있을 때는 이 소주를 보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비지라고 하는 비지본을 봐요. 여러분 책에는 비지가 지금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비지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비지본은 뭐냐면 여기 이제 본문이 있잖아요. 물분마로 사회정책 질서를 집권소리가 여기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에 일단 보면 생략된 게 많아요. 생략된 것도 많고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했는지도 분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과거에 말한 건지 현재 말한 건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날의 초기에 이 3대전을 만들고 나서 다른 학자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 어법에 맞게 그렇게 해서 보충해가지고 대문을 전부 다 본문을 전부 다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본문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불분명하게 생략된 거나 이런 것이 그걸 전부 보충해서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서당에 있을 때 옛날에 비지본을 좀 옆에다 놓고 그러고서 그 공부를 했어요. 비지본.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할 것을 이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제 선생이 우리 단톡방에다가 문법 전부 올려놨죠. 그거예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 내용이 문법 수업이 거기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내려받아서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놓고 보셔도 좋고 그러면은 문법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동사하고 이제 형용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쉽게 말하면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문장 성분으로는 대체적으로 서술어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대표적으로 옹고의 지신 이거 노래에 많이 나오잖아요. 옹고의 옛 것을 익히다. 따뜻하다 문자인데 여기서는 익히 문자를 쓰고 익히다. 동사잖아요. 서 익은 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것을 알다.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내가 나중에 노로 설명할 때 한번 볼 텐데 지시는 여기 보면 옛 것을 익히고 옆에서 새 것을 안다. 신을 지금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주자의 줄을 읽어보면 신을 새 것이라고 해요. 자꾸 이게 무슨 말이냐 옹고의 지신이라는 건 옛날 선조들이 남겨둔 글을 자꾸 익히다 보면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로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20살 때 삼국지를 읽을 때하고 느낌이 지금 나이 60이 돼서 삼국지를 읽어보니까 그때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네. 누군가 꽃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걸 내려올 때 봤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의 신이에요. 그런 것 같이 여기 지금 온이나 신은 지금 서술어로 사용되어져 있고 품사로 말하면 동사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말 그대로 형용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만들 때 수식관계 뒤에 있는 피수식어를 앞에 있는 수식어가 수식할 때 써주는 말이에요. 대부분. 노란 꽃 하면 노란이 꽃을 수식하잖아요. 그럼 노란이 그게 형용사입니다. 예쁜 꽃 하면 예쁘다가 그게 형용사가 됩니다. 그런 것 같이 형용해주는 말을 형용사로 하는데 거기는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거하고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을 보면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앞에서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먼저 씁니다. 동병상련이다. 또 보통 얘기하죠. 같은 병은 병인데 어떤 병이냐
영광은 불가정이라. 그래서 이각지당 충청인데 대전호의 주소입니다. 이시 많이 외우시잖아요. 거기에 첫 구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소년은 늘기가 쉬워. 늘는다는 것은 지금 수식하고 있잖아요. 쉽다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 소년은 늘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구절입니다. 내가 주작해서 어떻게 이런 구절을 만들어냈었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서술어 성분으로 사용될 때 그런 것을 이제 형용사를.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할 게 많아서 문법을 조금만 했습니다. 동사하고 형용사. 자, 이제 오늘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먼저 이제 풀부터 해보죠. 옛꽃자다. 진짜는 이게 여기서는 관형격 조사를 써요. 뭐뭐에,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애고. 옛날에 명덕을 밝힌다 이제. 명덕을 밝히다. 명덕이 목적어가 되고 요 있는 명사가 수식어가 된다 이제. 이건 밝힌다는 의미고, 이건 형용사로 쓰요. 이건 서술로 쓰요. 그 밝히다 하는 동사가 되는 거고, 이건 형용사가 되는 거고. 밝은 덕이에요. 덕은 덕인데 어떤 덕이냐? 밝은 덕. 그래서 명덕이야. 명덕을 밝혀. 어디에? 어자는 이게 개사라고 했죠. 어디에. 예. 어자가 나오면 뒤부터 보통 풀이돼요. 천하에. 천하는 하늘 아래니까 온 세상. 하늘 아래면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자자. 자자는 사, 뭐뭐하는 사람. 자자로 붙으면 요거 전체를 고지요 명명덕어 천하자를 명사로 만듭니다. 명사로. 명사화 시켜버려. 자자가 붙으면 요거 전체가 명사가 되도록 변환시켜주는 게 자자. 학자 하면은 배울 학 하면 배우다 동사예요. 근데 학자 하면 뭐예요?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명사가 되버려요. 두 글자 합쳐. 그래서 자자가 뒤에 붙으면 동사에 보통 그 자에 바로 앞에 있는 글자가 두 개가 합치면 그 명사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옛날에 천하에 명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천하면 온 세상이죠. 나라면 국은 걸. 온 세상하고 나라는 각각의 나라가 다 있죠.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뭐 일본이 있고, 저기 영국이 있고, 이런 나라가 다 있다.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 기자는 지시대명사. 뭘 가르칠까요? 고지역 명명덕어 천하다 전체를 가르칩니다. 옛날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나라부터 먼저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 진짜는 지시대명사. 요거 고지역 명명덕어 천하다 전체를 받는 지시대명사 진짜. 그 사람의 나라를 먼저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이 뒤는 이제 어법이 있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 고지용 명명도가 한 그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자. 먼저 그 집을 제자, 가지는 거예요. 원래 이 제자는 어떤 의미냐면 설문회자를 보면 곡식이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돌이나 변화의 곡식이삭이. 이 제자가 곡식이삭이 가지런한 거예요. 그것을 형상화한 글자가 있습니다. 곡식 이상 모양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 있는 모양.
몸과 마음을 바꿔서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수양해요. 먼저 그 몸을 수양해요. 바꿔요. 그리고 그 몸을 바꾸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요.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장수라고 해요. 장수. 내 몸을 이끌어가는 장수라고 해요. 장군. 그러니까 그 마음부터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마음부터 바르게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몸이 닦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냐? 그 뜻을 진실하게 해야 돼요. 거짓 없이요. 이 성자는 무슨 말일까요? 말씀 안에 이룰 성자죠. 네, 말씀 안에 이룰 성자예요. 우리가 정성성자라고 그러죠. 진실무망한 상태예요. 하나의 거짓도 없고 속임이 없는 상태. 그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성은 우리가 정성성 그런데 정성이 뭐냐 그러면 마음속에 진실무망, 진실하면서도 속임이 없는 상태. 그걸 성이라고. 뜻의 자는 뭐냐? 마음이 바라는 것을 의라고 해요. 가만히 있는 마음은 마음 심자로 쓰는데, 마음의 외부적인 자극이나 나의 그런 스스로의 그런 느낌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의가 돼요.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이 가만히 있는 마음이 아니고 일어나 바란 상태. 그 상태를 의라고. 그래서 마음이 이러는 바라는 것을 진실하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바라는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알을 극진히. 알을 극진히 한다는 것은 지식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지식을 확충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서 그러니 여기에서 알을 극진히 한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확충해서 극진한 데까지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물의 이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이르게 합니다. 이르게 한다는 것, 내 사물의 이치에 도달한다는 것. 사물의 이치가 어떤 이치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달하는 것. 그래서 이 격자를 이를 격자라고도 하고 우리는 연구하다는 격자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경물은 이거에 의해서 후대에 한 분이 죽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 윤휴라는 분 아시나요? 그 사문난적으로 걸려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럴 때 주자는 이걸 격자를 경물을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다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이르게 하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공부한다는 게 사물의 이치가 정확하게 뭐다. 이 물은 뭐냐? 물건뿐만 아니라 일을 얘기합니다. 일사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다른 도리에 따라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물 이 자체. 책상의 이치는 뭐야? 의자를 어떻게 만들었어? 그런 이치. 그런 거에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여는 뭐라고 그러냐? 뭔 소리야? 어떻게 사물 이치를 다 연구해? 이 물은 이건 무리욕이라는 거예요. 격자는 이치를 이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막는다는 뜻이에요. 막을 것. 이 격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뜻이. 그래서 무력을 막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후대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더군다나 주자 같은 대효인이 해석하는 것을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감히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것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독자적인 학설을 내렸습니다. 주자가 내놓은 학설과 다른 독자적인 학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동학사하고 세심정이라고 있죠. 동학사 밑에
너희다. 이렇게 돼요. 결국 이제 그게 빚니가 보다 나중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로. 경우는 이건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후대 이제 명나라 때 와서는 이제 그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일어나는데 양명학에서 말하는 경우의 견해는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다시 보도록 합니다. 제가 쭉 풀이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은 글씨 순서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옛날에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 하고자 하는 사람,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의 몸을 수양하고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다르게 하고 그 마음을 다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하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알을 극진히 하니 알을 극진히 하는 것은 사무의지를 이르름에 있는 것이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처나 그 다음에 형처나 시도 제가 수신 제가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성의 그 다음에 시기 경을 이렇게 해서 이걸 8.5 8.5 자 요거 이제 한 번 더 이따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석으로 넘어갑니다. 주석의 첫 번째이죠. 명명도가 천하다. 요거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인데 본문 맨 첫 구절이잖아요. 첫 구절.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가? 그 뜻은 주석은 제가 풀이하는 순서가 맨 앞에 구절부터 차례대로 글씨를 훈구 학생님에서 우선 보고 훈구 학생이 내용이 없다 그러면 글씨를 설명하고 글씨가 없으면 단어나 구절을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구 전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보통 따른다 이랬죠.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첫 구절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명명도가 천하. 천하의 명명을 밝힌다고 하는 것. 이게 뭔 뜻이냐? 그것은 사천하지. 사자는 우리가 하여금사를 그러죠. 하여금사자는 사역봉사예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 그래서 요거 사자는 사역봉사입니다. 뭐뭐 하게 하는 거예요. 천하지 하면 천하의 사람이니까 시자니까 관용격보사지. 뭐뭐의 뭐뭐 하는 관용격보사.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다 대자는 다 됐다죠. 모두 그 명덕을 밝히는 써있자 써가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써있자가 우리 한문에서 괜찮아요. 써있자가 이따 이제 소위할 때 설명을 한 번 더 할 때 소위가 나오죠. 이때는. 근데 여기서 써있자는 보통은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전치사예요. 근데 한문 문법에서는 전치사라는 말 별로 안 써요. 없어. 그래서 이건 개사구를 형성하는 말이에요. 개사구. 개사구를 형성하는 첫 글자. 그래서 그 명덕을 밝히는 이때는 수단이나 방법, 수단이 있게 시키는 것이다. 하여금 말. 자, 다시 봅시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천하의 명덕을 밝히는 사람은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사자가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뒤까지 다 가는 거예요.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천하의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냐면 모두 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천하 사람 모두가 다 그 명덕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각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명덕이 모든 사람한테 명덕이 다 있다고 했죠. 그
모든 사람, 개개인 사람, 천하의 사람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그 명덕을 밝히는 수단, 방법, 이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가요? 그걸 빼버리면 이렇게 합니다. 천하의 명덕을 밝히는 사람은 이미 이제 이건 선각자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공자나 이런 옛날 훌륭한 그런 선각자들, 그런 훌륭한 성인들이 천하의 명덕을 밝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명덕을 밝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쉽죠. 근데 문법대로 설명하면 천하의 명덕을 밝히는 사람,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 명덕을 밝히는 수단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번역문 같은 데 보면 수단이라는 말이 없죠. 방법이나 수단이라는 말이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이 나옵니다. 심은 여기 자자하고 심자 합치면 이게 이제 명사가 된다 했죠. 심은 마음의 주장하는 말. 이 지자를 관용적어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몸의 주장하는 말. 심은 몸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는 몸의 주인이다. 몸의 주장하는 바이다. 야자는 평성선 종교로가 있죠. 자, 성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성의할 때 이 성자는 말씀 안에 이룰 수 없다는데 말이 이루어진다는 건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말대로 살면 세상에 거짓이 없죠. 성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의는 마음의 바란다. 마음이 가만히 속에 마음속에 가만히 몸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느낌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 그때의 마음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하고 의는 한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 연결하는 거예요. 토를. 한 구나 한 절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할 때는 나로 끊지 않고 성은 시ля라 의자는 심지 소발이라니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오로 연결합니다. 성은 시ля오 의자는 마음의 바람반이에요. 그 마음의 바람반을 진실로 해서 그 마음의 바람반이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실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반드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지자를 뭘 가르치는 지시되면서 그 마음의 바람반 이 그 기자는 기심지 소발입니다. 그 마음의 바람바가 반드시 스스로 만족해요. 점차는 만족할 수 없답니다. 마음에 조금 더 꺼림칙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조금 더 꺼림칙함이 없이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스스로 속임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기심지 소바나 필기 욕기 필 자격이 무자기하는 성의를 설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를치 그러죠. 이를치. 지극할치, 이를치 그러죠. 그럴 때는 추구야. 추는 뭐예요? 추는 미루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밀출자죠. 밀출자. 미루어 생각하는 거예요. 극은 다알극자. 우리가 극 중에서도 최고 끝은 말이 극을 뭐라고 해요? 최고의 극을. 우리 궁극 또는 태극기라고 하죠. 태극. 우리나라 태극기는 대단합니다. 이게 의미가 대단해요. 그런 것 같이 여기 그거 지금 다 끄트머리까지 완벽한 끄트머리까지 갖다 놔요. 그러니까 치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미루어 자꾸 넓히고 하다가 극한 데까지
미루고 미루어서 넓히고 넓혀가지고 극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것이 아는 바가 그 아는 바가 다하지 아니한 것보다는 미루고 넓혀 넓힌 걸 아는 지식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완전히 알게 돼. 그것이 이제 치기란 치기는 뭐냐? 내가 아는 지식은 확충하고 계속 넓혀나가다가 이제 모르는 것이 없어. 다 알아. 입을 통제해버렸어. 그게 이제 치기야. 자, 격은 이른다는 뜻이다. 이를 짓자. 이르르다. 이르러 오다. 격은 이를 짓자 같은 거. 우리라는 것은 뭐냐? 일사자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어법에서는 물건은 물건이고 일은 일이지 따로 구별하잖아요. 근데 여기 한문에서는 보통 물건 물자를 일사자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사물, 일과 물건을 통합한 말. 어떤 일과 물건을 통합한 말. 그래서 이 물은 사와 같은 일. 그러니 사물의 이치를 궁극의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해요. 사물의 이치를 아주 가장 끝은 거리에 궁극한 지경, 극하는 데까지 그게 이르도록 해가지고 그 극초에서 지극한 끝머리 곳에서 이르지 아니하며 오고자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설렁설렁 얼렁뚱땅 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연구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그것이 물격이에요. 그러니 이 8가지는 대학의 교목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죠. 천하의 명령을 밝히는 사람은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그 명령을 밝힘이 있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심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몸의 주장하는 바이다. 성은 진실하다는 뜻이요. 의자는 마음이 바란 바니 그 마음의 바란 바를 진실되게 해서 그것이 반드시 스스로 만족해서 스스로 속임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은 미루어 생각해가지고 극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요. 지라고 하는 것은 알 십자와 같은 뜻이다. 뜻이니 나의 지식을 미루어 극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것이 아는 바가 다하지 아니하며 없고자 하는 것이다. 격은 이른다는 뜻이요. 물은 일과 같은 뜻이니 사물의 이치를 궁극의 때까지 이르도록 해가지고 그 극처에 이르지 아니하며 없고자 하는 것이다. 이 8가지는 대하의 종목이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는 이제 평천하부터 시작을 했어. 야, 명덕을 밝히자는 말이야. 명덕을 밝히는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이 평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 아, 그러려면 지가 속해 있는 나라부터 잘 다스려야지. 나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부터 제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지. 제가부터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똑바로 하라고 그래. 저부터 똑바로 해야지. 가족들이 말했지. 저는 맨날 술 처먹고 녹음하고 밖에 나가고 온갖 짓거리 하면서 집에 와서 큰소리 떵떵 친다고 왜 가족들이 말을 들어? 말 안 듣지? 그러니까 저부터 똑바로 해야 돼. 저부터 똑바로 하려면 지 마음부터 똑바로 반듯한 사람이 돼야 돼. 정직한 사람이 돼야지.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뜻을 진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는 것, 극진한 데까지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돼. 지금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거꾸로. 자, 평천하가 몇 정도 목표를 출발하느냐? 사물의 이치가 사물의 이치에 완전히 도달하고 이르도록 해요. 그런 뒤에 알미 지극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고 알미
다음에 여름에 땀 흘려 농사 짓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벼를 이제 비기잖아. 비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탈곡해서 그 다음에 겹치를 벼를 완전 나락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놈을 방아를 쪄서 그러고 나서 엄마가 이제 그걸 쌀 씻어서 집에 밥솥에 넣어서 이제 밥을 해주니까 맛있게 먹자. 그게 뭐다? 그 말을 왜 반복했을까? 반복한 이유는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갔다. 다시 밑에서부터 제대로 이제 거꾸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있음을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지지유, 유정이, 정유에 능정하고 정유에 능안하고 안유에 능여하고 여유에 능득이니라. 그거 우리가 육단 공부 얘기했죠. 육단 공부에서는 뭘 얘기를 했어? 뭐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었어요? 지할 때 끝으로 지에 바로 뒤에 있는 지자 그 지자가 뭘 가르친다? 지어지서는. 그럼 공부의 목표가 어디 있는 거야? 공부의 목표가 명덕이나 신민이나 전부 어디에 맞춰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어지선에 맞춰야 돼. 명덕하는 것도 신민하는 것도 그 지어지선에 맞춰야 되는 기준이 되는 게 지어지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맨 앞에 삼각명을 했죠.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뭐라 했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육 목표라고 했어요. 교육 목표를 먼저 제시를 해놨는데 목표는 실천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실천해서 지어지선에 도달해야 한다고 육단 공부를 얘기했어요. 그 육단 공부에서는 지어지선을 앞 대목에 첫 대목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뭐부터 나왔어요? 명령적이 나왔어요. 왜 앞에서는 지어지선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명령적을 얘기했나? 여기는 지금 실천의 첫 출발점이 명덕 얘기합니다. 공부의 궁극점은 지어지선인데 거기서 일단 삼각령 앞에 얘기해놓고 육단 공부해서 그걸 이제 한번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공부의 최종 목표는 세 가지가 있어. 명령덕, 신민, 지어지선이 있어. 그 3단 교육 목표 삼각령을 실천해서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육단 공부라는 걸 해야 돼. 그럼 결국은 지어지선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능득의 상태로 가는 거야. 그걸 딱 끝냈어.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두고 항상 모든 매사는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표준에 맞춰요.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잣대에다가 딱 맞게 해야 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나가는데 첫 실천에 있어서 첫 출발점은 뭐냐? 명랑적이야. 명랑. 앞에서 육단 공부에서 지어지선을 앞에 놓고 여기 삼각형 8.5에서는 명령적을 앞에 놓은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명령적으로 이제 거꾸로 하면 이제 온 명령적의 궁극적인 목표가 온 세상을 통합하게 하는 거야. 거기서 출발해서 그러려면 나라를 발달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경물까지 내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물격부터 이제 평천까지 내려가. 그런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이제 주석을 좀 보세요. 자,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지 극처 이것도야 사물 이치의 극초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사물의 이치 가장 궁극적인 극초까지 좀 도달하래. 지지자 알미 지극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아는 바가
실질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일요일자가 되기도 하고 하루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진기도 있죠. 진기도. 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기자를 해고요. 몸기자예요. 우리가 발명사 배울 때 몸기자는 뭘 뜻한다 이렇게? 나 자신, 나를 뜻한다 이렇게. 나를 다하는 것을 일러서 승이라고 한다. 나를 다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를 다하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진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그 영어로 번역할 때는 진짜를 번역할 때 최선을 다하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럴 때 충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행위가 그게 충인 거예요. 그랬을 때 국가에 대한 것만 지금 강조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충의 의미는 내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그 충인 겁니다. 그게. 그런 거 같이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내 마음의 아는 말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하나도 남김없이 아는 이유는 다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알미 지식이 이미 완벽하게 섭렵되어서 다 해진다면 그런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진실되게 할 수 있어요. 가는 게 뭐라 했어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영어로 말하면 can, 뭐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뭐뭐 할 수 있다. 뜻을 얻어가지고 진실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뜻이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뜻이 이미 진실하다면 뜻이 이미 진실하게 됐어. 거짓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어. 뜻이 이미 진실하게 됐다면 마음을 얻어가지고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수신이상은 뭔 말일까요? 경물, 시제, 성의, 정심, 수신까지. 이상하면은 이상은 그 자체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물, 시제, 성의, 정심, 수신까지. 여기까지는 명령적입니다. 삼강령으로 말할 때 거기는 명령적에 속한다. 제가 이야, 제가 시국 평천, 요 세 종목. 이것은 신민의 일이다. 삼강령 중에서 명령도 신민 제지어 주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수신이상,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수신까지는 명령적이 있고 제가 이하는 신민의 일. 그것은 이제 8.5를 하는 것이고 그거 나서 이제 6단 공부에서 또 나옵니다. 8.5를 6단 공부에 또 나와요. 경물과 지지는 물격과 지지는 그칠 바를 아는 거예요. 그칠 바를 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지어지성을 공부하는 방법이 물격지지라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그 아는 지식을 확충해서 극한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6단 공부에서 지지 이후 능정리 그럴 때 맨 앞에 지지 이후 그침을 안 뒤에 이걸 그럴 때 능지요 지지요 아는 지. 그 바로 지소지라고 하는 것은 요 소자 빼고 지지의 6단 공부의 지지라는 뜻이에요. 경을 물격과 지지는 6단 공부의 지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성이야. 의성은 바로 성의 정심, 수신,
8조까지는 모두 다 그칠 바를 아는 순서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지를 그칠 바를 얻는 순서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칠 바를 얻는 거. 시지를 지어지선을 어디에 놓느냐? 여기 보면은 정심부터 놓으면 마음에다 놓으면 그게 정심이 됩니다. 지어지선을 마음에 놓으면 그게 정심이 돼요. 지어지선을 몸에다 놓으면 그게 수신이 돼요. 지어지선을 가정에 갖다 놓으면 그게 제가가 돼요. 지어지선을 나라에 갖다 놓으면 시국이 돼요. 지어지선을 평천에 갖다 놓으면 평천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물격과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지어지선을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 나머지 정심, 수심, 대가, 치고, 평천화는 지어지선을 갖다가 놓기만 해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물격지지 앞에서는 이제 명령력과 심리를 가진 사람, 그래서 8조목을 나누고, 여기는 이제 6단 공부 가지고 8조목을 뒤에 나누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사자는 붙어져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앞에 우리 그때만 해도 여기다 뭐 불조심이 뭐 이런데 뭐 그런 거 폐영하고 다녔잖아요. 폐영하고. 거기 보면은 그걸 폐영하는 기간을 앞에다가 교문 앞에다가 그때는 다 그렇게 해놨어. 우리 초등학생들 1학년들은 알지는 못할 텐데 해놓고는 매년 몇 월 며칠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걸 폐영하고 다니라고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자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붙어자. 뭐로부터 어디까지. 그러죠? 뭐로부터 뭐까지. 자와 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천자. 그건 뭐예요? 천자로부터 이지요. 아까 여기 이 지자는 그건 전치사, 태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서인의 이름까지.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인의 이름까지. 일시. 한일자지. 한일자가 우리가 한일, 두일, 석사는 옛날 우리 어른들 영수증 같은 거 돈 거래할 때는 전부 가진 자라고 해서 글자가 다 달렸었잖아요. 1, 2, 3은 달렸어. 그것은 왜 그러냐면 1, 2, 3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글씨를 위조가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글씨를 바꿔서 그걸 가진 자 그랬어요. 1, 2, 3은 대표적인 게 일자라고 생각해요. 일자. 일자는 이렇게 썼고 일자는 이렇게 썼고 삼자는 이렇게 썼고 그래서 이걸 가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주 1절 근데 그거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 안주 일체. 그렇게. 그같이 우두체. 근데 요것은 일체입니다. 이걸 바꿔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천자로부터 서인의 아이콘 표시가 있잖아요. 아이콘 표시가. 일체가 마이크 바꿔드려요. 모두 수신으로서 쓰고 있는 거 근본을 바꿔드려요. 사는 8.5번 수신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여기까지는 수신을 하는 공부예요. 공부가 됐으면 수신이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수신을 목적으로 경을 치기 성의 정신 네. 예,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 서당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깊이 안 했는데, 여러분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옛날에 하지 않던 이제 그 사유, 그 다음에 옛날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그런 걸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대학이라는 책의 전체의 구조를 전부 다시 이제 그 생각해보고 하면서, 아, 이게 사실은 내가 여러분한테 많이 배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사실은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예,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서당 공부할 때 옛날에 뭘 하느냐면, 우리 저 서암사한테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송담사한테 공부할 때는 새벽에 되면 꼭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입을 딱 깨고 앉아 계셔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아침 문안 인사를 이제 음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산책을 나가요. 산책을 나가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합니까? 대학을 배울 때는 대학에 대한 질문만 해. 그 자리에서는 배우는 그 대목에만 질문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온갖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산책할 때, 그럴 때 이제 질문을 해.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산책하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얻어 들은 것이 더 기억이 더 잘 돼. 책 놓고 공부한 것보다 그게 더 잘 돼. 그래서 다행히 나는 이번에 우리가 9월 10일 날 한의진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반장 선생님이 그 주관을 하셔서 나는 다 같이 가서 나하고 야외 수업 하듯이 이 대학 말고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의문을 품었던 유학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한문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알고 싶은 게 많을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입문에서는 뭐 이렇게 막 제가 그 주역도 안 배우고 뭐 얘기도 안 배우고 시경 서경 안 배우는데도 뭘 알고 싶은 게 많더라. 그런 때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하면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대화하듯이 딱딱하게 막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하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하면은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0일 날 만약에 우리가 세 군데인가 이 코스가? 세 군데면 반장 선생님이 우리는 한 군데로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자고 정해 주시면 저도 그쪽으로 신청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가다가 이제 어디 그늘에 앉아서 잠깐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길 중에서는 옛길이 제일 평탄합니다. 아. 또 이제 서원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나오면 거기 가서 또 제가 아는 대로 이제 서원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고. 자,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근본본자죠. 근본본자를 보면 나무목 밑에다가 요거 하나 그려놨잖아요. 나무의 가장 밑바닥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본자예요. 이게 어지러울 난자죠. 어지러울 난. 이게 설문에 잡으면 실이 얽혀 있는 모양입니다. 실이 우리 부인들께서는 그 바느질 할 때 막 실이 얽히면 짜증 나잖아요. 이 어지러울 난자예요. 이게 끝말자입니다. 끝말자. 나무목에서 맨 끝으로 위에를 이제 뜻하는 끝말자고, 다스릴 지자. 그 다음에 이건 없을 부, 아닐 부 그렇게 써요. 이 부자는 없을 부로도 쓰이고 아닐 부자로 부정사로 쓰이는 게 뭔 아니다. 의자는 여기 이제 단정을 뜻하는 그런 이제 전미사로 어미로 쓰였고, 그 다음에 두터울 후자. 그러나 이 자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후자에서 요 세 글자를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소자도 소자 다음에 동사가 붙으면 앞에 소자를 붙이면서 명사로 만들어버려요.
자, 소동, 움직일 바소자에다가 움직일 동자 하면 소동이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 같이 소자는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자자는 구나 절을 명사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자가 붙으면 이게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것 전체를 다 명사로 만든다 하는 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열불박자죠. 아이, 저 사람은 굉장히 박절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인심이 야박한가 모르겠어 할 때 그 박자입니다. 박자, 열불박자. 그 다음에 이게 접속사지요.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는 순접입니다. and,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미지유야라. 지자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여기, 지자. 있을 유자고. 야자는 우리가 여러 번 나오죠. 이거 이제 평서문 종교로미. 자, 그래서, 그 보면, 그 근본이 어지럽고, 그 근본이 뭐냐? 아까 맨 8조목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삼강령에서 얘기한 거고, 8조목에서의 근본. 수신이라고 했어. 수신의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앞구절에서. 일시 개의 수신의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본. 여기 수신이 나오잖아요. 수신이 의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근본은 바로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근본이라는 건 수신이야.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어지럽고 자기 몸이 자기 자신이 어지럽고 그 말이에요. 마렵적인 것, 마렵이 다스려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근본이 어지러운 사람이, 자기 몸이 어지러운 사람이 제가가 되고 치국이 되고 평천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거다. 없으며 그 두터울 거에 대해서 두텁게 후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거예요. 후덕하게 대우할 거에 대해서 야박하게 하고, 그 야박할 거에 대해서 후덕하게 하는 거. 그런 경우는 미지유야.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후는 뭘, 후할 자, 소후자는 뭘 가르치느냐? 주석을 보니까 소는 우리 가야라. 집을 얘기해서 자기 가정. 자기 집안 사람에게는 야박하게 하고, 그 집안 사람이 아닌 나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덕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서 수신을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요 다음에는 제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수신 실천의 첫 걸음은 뭐예요? 제가죠, 제가. 제가가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안 된 사람은 수신이 안 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뒤에 치국 평천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아에서는 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우리 남성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졌죠. 나가서 사회생활 한다고 술 먹고 도박하고 온갖 나쁜 짓거리 해놓고 집에 와서는 자식들한테 무게 딱 잡고서는 올바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성공한다. 그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의 근본은 내 수신화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 제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석을 보면 본은 우의 신야오. 근본 본자, 여기서 근본 본자의 뜻은 뭐냐? 마음신, 몸신자를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 몸신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 소후, 후덕하게 해야 할 바. 후덕하게 해야 할 바는 가정, 집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양절, 이 두 량자죠? 이 두 구절은 바로 요거죠. 요 구절하고 바로 앞에서 했던 요거죠.
자천자로 이지어서인 일식의 수신 의본이니라. 요거하고 요 구절, 이 두 구절은 상문 양절의 뜻을 결론 맺은 것이다. 맺을 결자. 상문 양절은 요거죠. 요 구절 하나 하고 고지용 명명도가 천하자 요기부터 제경물 요 구절하고 요거 물격의 지주 천하평 요 구절하고 두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을 이 구절하고 이 구절에서 결론 삼아 말한 것이다. 이해되셨죠? 이 두 구절은 이 두 구절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맨 처음 오늘 배운 거 요거였어요. 고지용 명명덕어 천하자 여기부터 이 구절하고 요 구절을 어떤 형태로 결론을 내렸냐면 요렇게 먼저 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그 8개 전체는 수신이 근본이다. 이거 첫 번째 결론하고 두 번째 결론은 요거 기본 난임 알치자 부이며 기소의자 박요 여기서 수신을 먼저 얘기하고 재가로 들어가는 초입을 얘기했죠. 그것까지 해가지고 8조목을 결론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맨 앞에 자정자활 대학은 공시지 유서의 첫 시간에 배웠죠. 그것을 우리가 뭔 주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있다 해서 그렇죠. 두주라고 그랬어요. 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주, 두주, 세주, 잔주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장하주라고 그래요. 장하주. 이런 이름을 1장, 2장, 경일장으로 했죠. 지금 배운 게. 경일장 아래에, 장의 아래에 장 아래에 써오는 주다. 장하주라고 그래요. 장하주. 우리가 이렇게 경서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용어 같은 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용어. 그래서 아까 두주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장하주라고 그래요. 장하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경일장 전체를 지금 우리가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경일장,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부터 시작해서 앞에 방금 전에 나왔던 미지위안이라 거기까지 지금 한 것이 경일장이에요. 경일장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것이 장하주예요. 일장이라고 하는 장의 아래에서 그 일장, 경일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요약해서 설명했다 해서 장 아래에 있는 주다 그래서 장하주라고 그래요. 장하주. 자, 여기 보면 봅시다. 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경서를 읽다 보면 우라는 말하고 좌라는 말이 나와요. 우는 뭐뭐뭐다. 그 다음에 여좌하노라. 왼쪽과 같이 하노라. 이런 게 오를 우자하고 왼자자를 써요. 경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저와 같이 우가 나오고 왼자자가 나와. 우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책은 지금 가로쓰기예요, 세로쓰기예요? 세로쓰기예요, 세로쓰기. 세로쓰기니까 오른쪽은 여러분들 보면은 오른쪽은 어느 쪽이에요, 지금? 가로쓰기를 한다면 오른쪽이 뭐에 해당돼요? 우위에 해당돼, 우위에. 가로쓰기 할 때는 우위야. 그러니까 번역할 때 우라고 하지 않고 우위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우위. 세로쓰기 하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는 세로쓰기란 좀 전부 가로쓰기를 하잖아요. 가로쓰기를 하니까 그건 우위라는 게. 여기부터 이 우위. 우위 내용은 그 말이에요. 우위 내용은. 그거 좌라고 했으면 어떤 뜻일까요? 아래. 아래라는 뜻. 이거 다음부터 아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와 좌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는
경의 일장이에요. 제가 성, 경, 현, 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현전이라고 그래요. 성경현전. 자, 우리가 시경, 서경, 주역 뭐 이렇게 삼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책을 보면 시전, 서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경과 시전의 차이점이 뭘까요? 시경은 성인들이 쓰고 저는 현인들이 쓰고. 시경은 뭐냐면 시의 원문만을 수록한 책이 시경이에요. 공자께서 엄청나게 많은 시를 산사하게 해가지고서는 311편으로 딱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시경이에요. 근데 그 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의미를, 오늘날 의미를 알 수가 있을까요? 시는 굉장히 미세하게 그 당시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문화 현상이나 이런 거 전부 알아야 그 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그 시가 예컨대 맨 앞에 주풍, 국풍, 거기에 맨 첫 번째가 이제 관관저구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 군자호구로다 이 말이 나와. 요즘 이제 흔히 이제 하는 말이 야 요조숙녀는 군자의 호구리야. 그 뭐예요? 요조한 숙녀는 요조하는 숙녀 아주 현숙하고 그런 아름다운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이게 뭘까? 거기 보면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놨어요. 주문왕이라는 분이 젊었을 때 장가 가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훌륭한 군자가 있는데 짝을 못 구해. 거기에 걸맞는 짝을 못 구해. 그래서 그걸 이제 맺어주려고 그 모시는 궁녀가 이제 전전반측에 어떻게 하면 우리 임금님, 나라님, 이 왕자님을 좋은 짝을 맺어주려나 어떻게 좋은 짝을 찾아봐야지 하고 이제 그 전전반측하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쓴 시다 하는 설명을 쭉 해놨어. 그러니까 주나라의 역사도 이제 알게 돼. 시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 같이 그 밑에다 이제 주석을 쭉 달아가지고 본문의 뜻을 설명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그 주석까지 포함된 책은 시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시경 배웠어 하지 않고 보통 뭐라 그래? 선생님한테 시전을 배웠어 그렇게 얘기해. 왜 그러냐면 본문만 배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주석까지 다 배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전하면 이건 경은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책, 성인들이 해놓은 책을 경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냐면 그 경에다가 주석을 붙이고 설명을 붙이고 그러는 것을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현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는 경 1장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우위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 우위는 경의 1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앞에서 말했던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부터 미지유한이라까지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봐서 경이니까 성인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성인은 누가 있어요? 공자죠. 공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위는 경 1장이니 이게 애초에는 통문이라고 그랬죠. 예기 42편 중에 하나라 있잖아요. 대학은. 그것을 정자하고 주자라는 위대한 학자가 장으로 나누고 구로 나누어서 대학 장구를 만들었다 했어요. 그 장구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했던 대학 지도론부터 미지유한이라 오늘 배운 데까지 거기는 의미가 남달라. 도저히 이건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공자 아니면 도저히 이 말이 안 나와. 공자만이 했을 것이다 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경의 1장 부분이니 개자는 이게 대개 이럴 경우에는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럴 경우는 추측이에요. 아마도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가 있습니다. 증자가 그것을 전수를 했어. 술은 이건 뭐냐면은 글로 기록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말로 전해주다는 의미도 있고 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은 기록하다는 의미보다는 증자가 제자들한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전수해줬다, 전해줬다. 그런 뜻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증자가 그것을 전수했어. 그런데 공자 제자는 3,000명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공자 제자는 3,000제자라고. 3,000제자 중에 공부를 아주 잘했던 제자가 72현이라고 있어요. 72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공부를 아주 잘한 수제자급이 10명이라서 10대 제자라고. 10대 제자. 우리가 잘 아는 증자, 안자 뭐 이렇게 있는데 증자는 거기에 10대 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증자는 10대 제자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자의 도통을 누가 이었다고 하느냐? 증자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생활기록부라는 걸 쓰잖아요. 나도 이제 교직에 있었으니까. 생활기록부 멘트에 종합란을 써요. 이 학생은 근면성실하고 이렇게 쓰면 그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명랑쾌활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산만한 학생이에요. 이제 그걸 감안해서 봐야 돼.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이제 교사들한테 그러거든요. 그 학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긍정적인 방법으로 서술을 해라.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명랑쾌활하다 그러면 이게 주위가 산만한 놈이야, 이게. 근데 그런 것 같이 옛날 논어를 읽다 보면 공자 선생님이 제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을 합니다. 그럴 때 공자 선생님이 증자를 뭐라고 변명했냐면 딱 한마디로 평했어요. 얘 증자는, 얘 이름이 삼이거든. 삼은 좀 노둔한 사람이야. 두뇌가 명민한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증자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느냐? 증자 공부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5일 삼성 오신하노니 나는 하루에 3가지로서 내 몸을 반성을 하는데 우인모의 불충무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 않았냐? 거기 충자 나오잖아요. 충자. 여붕의교의 불신호와 친구로 더불어 사귈 때 내가 신의를 다하지 않았는가? 전불수포.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해 전해주고 가르치신 거에 대해서 내가 학습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3가지로 공부한다. 그걸 이제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또 하나 증자는 뭘로 유명하죠? 효로 유명합니다. 증자의 효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최고의 효라고 그랬어요. 증자의 효는 양지라고 그랬어요. 양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봉양하는 것, 그걸 양지라고 했어요. 효는 음식이나 의복으로 받드는 것이 진정한 효가 아니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행하는 효를 그걸 양지라고 해서 효의 책으로. 그래서 증자는 뭔 책을 저술을 하냐면 이 대학도 했지만 효경을 만들어요. 제가 이제 효경도 번역했어요. 최초로 번역한 책이 그 효경이라는 책이에요. 효경이라는 책을 저술할 정도로 효에 아주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는 그렇게 선생님으로부터 얘는 조금 두녀 애가 그런 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3천 제자 중에서 도통을 이어가는 최고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 증자 문화에서 나온 게 누구냐? 증자의 제자에서 맹자가 나왔어요. 증자의 제자 바로 밑에서 공자의 손자 자사가 공부했어요. 공자의 손자 자사가 공부해서 그래서 그 자사의 문화에서 맹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도통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인물이 증자입니다. 이 증자. 우리가 좀 둔하다고 나도 둔한 편인데 둔하다고 우리가 실망할 거 없어요. 증자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증자같이. 그래서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그것을 지시대명사예요. 그것을 전술하셨고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부터 미지유이라 거기까지는 원래 공자의 말씀이요.
그것을 증자가 듣고 있다가 다 외우고 있다가 제자들한테 그것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전수를 하셨고 그 전 10장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이 이제 전 10장을 배울 거예요. 전 10장 전 1장부터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명덕부터. 그 전 10장은 증자의 뜻을 문인이 기록한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문인은 누구 문인이에요? 증자문인이죠. 증자문인. 증자문인에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자, 손자, 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자, 손자, 자사는 공자가 돌아가실 때 72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갔을 때 자사가 어렸어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서나 공자 선생님을 모시고서나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3년 동안 심효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동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공이라는 제자예요. 자공. 자공은 우리가 문일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논어에서 배우는데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았다. 안내는 문일지십이라 선생님한테 하나를 배웠는데 10개를 알았어. 10개를 알 정도면 성인 다음에 바로 밑에 아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를 들어서 2개를 알 정도면 천재라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하나 배웠는데 하나를 알아? 그럼 맨날 100점 맞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수재라고 그래, 수재. 근데 그 자공이 젊었을 때 너무 천재인데 젊었을 때 돈을 엄청 벌었어. 춘추시대 제일의 부자가 될 정도로 돈을 엄청 벌었어. 자공의 이제법은 뭐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쉽지요? 돈 벌기 쉽죠? 쌀 때 사놔. 그 비쌀 때 팔아.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었어.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 공자 선생님이 공자 도학을 펴기 위해서 주유천하 하실 때 그때 모든 경비 비용을 자공이 됐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떠나지 않고 제자들을 전부 규합을 시켜서 3년 심유를 했는데 다른 제자는 3년 심유하고 다 떠나갔어요. 자기. 여러 나라, 노나라 사람, 제나라 사람, 초나라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자 제자가 다 자기 나라로 갔어요. 자공은 떠나지 않고 3년을 심유를 더합니다. 이제 6년 심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길렀느냐? 자사를 길렀다고 그래요. 자사. 자사를 길렀는데 그 자사를 누가 가르쳤냐? 증자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정주학을 하는 정주학자들은 여기 있는 대학이나 그 다음에 중용은 자사의 작품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래서 여기 이 문인은 바로 자사일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 후대의 그 정주학자들은. 문인들이 그것을 기록했다. 이거는 전술에서 전해졌다는 의미고 여기서 기자는 직접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증자의 문인들이 이 대학이라는 책을 직접 썼다. 그래서 구본은 주자 당시의 옛날 책이에요. 책본자, 이때는 책본자. 옛날 책에서는 잠옷파자, 착간이 있어. 옛날 책은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무엇가 종이 역할을 했습니까? 죽간, 목간. 나무를 깎고 대나무를 깎아서 거기다가 붓으로 글씨를 써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죽끈으로 매죠. 그게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간자가 오늘날은 책으로 쓰여요. 원래는 이게 대나무 쪽간이에요. 그게 착간이 돼요. 그러면 대나무는 구멍을 뚫어서 매다 보면은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제자 찾아서 끼워놓기도 해야 하는데 제자를 끼워놓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끼워놓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착간이에요. 순서를 바꿔 끼워놓은 것이 착간이에요. 착간. 어긋날 착자예요. 그래서 파자는 상당히 많이 그 말이에요. 꽤나 착간이 있어. 상당히 많이 착간이 있었기 때문에 금인 정자 소정하야. 이제 정자는 정명도 정의천 선생이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정의천 선생이에요. 정의천 선생이 정한 바를 따라서 인할린자는 따라서 여기도 이제 인과관계를 뜻하는 접속사예요. 다시 경문을 고찰했어요. 경문이라는 건 뭐였어요?
오늘까지 배운 거 경문이죠.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부터 미지유한이라 오늘까지 배운 거. 그 경문을 세밀하게 고찰해 봤어요. 주자가, 이건 주자가 쓰신 글이에요. 주자가, 여기는 지금 주자의 말이에요. 다시 그 경문을 고찰해 가지고 별도로 차서를 정하기를, 차서를 만들었어. 옛날 대학은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앞에 경문은 분명하게 경물, 지지, 성의, 정신 그 순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사설을 다시 이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여조하노라. 아래와 같이 했다. 아래와 같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장구 전문을 다음 시간부터 배울 그것을 그렇게 순서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죠. 우이는 경의 일장이니 아마도 공자의 말씀을 증자께서 그것을 전술하셨고 그 전 10장은 증자의 뜻을 문인들이 그것을 기록하신 것 같다. 옛날 책에서는 상당히 많이 착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자께서 정하신 바를 따라서 대학이 착간된 것을 맨 처음 정자께서 먼저 손을 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자가 나중에 완성했죠. 그래서 정자가 정하신 바를 따라서 다시 경문을 고찰해가지고 별도로 차서, 여기는 서차라고 하는데 우리는 차서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 국어에서는. 차서를,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만들기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범전문이 자빈경전하여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전문의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시를 안 할 수 없죠. 시를. 여기 보면 굉장히 낯익은 구절이 있어요. 많이 아는 구절. 출래불사추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이 출래불사추는 얘기를 들었죠? 1980년대에 모 정치인이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없던 시절이니까 김포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현재 전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딱 5글자 출래불사춘이요 그랬잖아요. 그 뒤로 아주 유명해진 시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언론에서는 이게 다 이태백의 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백의 시가 아니고, 이제 동방규라고 하는 당나라 때 시인인데, 동방규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면, 중국 한나라 때는 한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긴 했지만, 한무제 이후로 강성했지, 그 전에는 누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냐면 흉노족한테 자유롭지 못해. 흉노족은 저 북방에 살면서 가을만 되면 이제 막 군사를 몰고서나 이제 중국으로 쳐들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겨울을 넘기는 유일한 방법은 식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농사를 안 져. 그러니까 이제 식량을 얻으려고 약탈하려고 한나라를 막 쳐들어와. 그러다 흉노족이 중국을 엄청나게 이제 쳐들어와서 유린을 하고 지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단을 보낼 거 아니에요. 야, 쳐들어오지 마. 니들 요구사항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제 흉노족 왕이 뭐라고 그래? 흉노족 왕을 선우라고 그래요. 호단자 쓰는 그 선자, 그때는 임금 선자예요. 그 선우가 이제 뭘 요구해? 황제의 공주를 나한테 보내라. 나한테 시집 보내라. 그럼 내가 안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공주는 보낼 수가 없고, 그래도 황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이, 궁녀 중에서 이쁜 애는 보낼 수 없고,
궁녀 중에 제일 못생긴 애를 좀 내가 내 딸이라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궁녀들이 다 궁녀가 많으니까 궁녀들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초상화를 그려 보내라. 그럼 초상화 중에서 이제 제일 못생긴 애를 찍어서 보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녀들이 난리가 났지. 그럼 누구한테 돈을 써야 돼? 이쁘게 그려달라고. 화가한테. 궁정 화가한테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나 이쁘게 그려달라. 다 이쁘게 그렸어요. 근데 최고 이쁜 이제 왕소군이라고 하는 왕소군이라는 궁녀는 미모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한테 돈을 안 써. 화가가 밉게 그렸어, 조금. 그럼 황제가 보니까 미운 애가 하나 있거든. 걔를 이제 얘를 보내라. 걔 보냈어.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가장 사랑했던 왕소군이에요. 왕소. 우리가 중국 가면 사대미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소군이는 나간이라고, 나간. 떨어질 낙자에다 기러기 한자. 기러기가 날아가다 떨어질 정도의 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왕소군인데, 그 왕소군의 심정 입장에서 동방규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소군은 왕소군을 얘기하는 소자예요. 밝을 소자 된 거는. 원망할 원자죠. 소군의 원망이에요. 왕소군이 원망하는 게 왕소군의 원망. 제목은 그렇습니다. 오랑캐 호자죠. 오랑캐 땅에 무화초. 화초가 없어.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으니 출래불사춘이라. 봄이 왔는데도 같을 사자. 봄 같지 아니하다. 꽃이 펴야 봄인데 꽃이 안 피니까 주변에 꽃이 없으니까 봄에 와도 봄 같지 않아요. 자연이 의대가 느스러진. 자연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야. 자연스럽게. 의대는 옷과 띠야. 허리띠. 그게 느슨해졌어. 자연이 옷과 띠가 느슨해졌어. 그 말은 옷이 넓어질 리는 없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이 빠진 거예요.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 비시의요신이라. 이건 지시대명사 이자예요. 이건 안일비자 부정사고. 이것이 아니요. 뭐가 아니냐면 허리요자 몸시자. 허리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네. 몸에 살이 빠진 것은 뭐예요? 몸매를 유지하려고 다이어트 한 게 아니다. 몸매를 유지하려고 다이어트 한 게 아니고 자연히 몸에 살이 빠졌어. 왜 살이 빠졌어? 사랑하는 님을 못 보니까. 나를 몰라보고 나를 안 잡아주고 나를 시집 오랑캐 땅으로 보냈지만 그 사랑하는 당분이 보고 싶은데 오랑캐 땅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몸에 살이 빠졌어. 그 그리움이 넘쳐나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 다시 기억해 봅시다. 첫 구절을 우리가 기라고 했어요. 일어날 기자. 시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승이라고 했어요. 시상을 계승했다고 그랬어요. 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확 지금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전환시켰어, 뜻을. 그 다음에 시상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선경후정 그랬어요. 앞에 두 구절은 경치를 노래했어. 주변 경치를. 후정, 뒤에 두 구절은 시인의 감정, 뜻, 하고자 하는 말을, 정서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선경후정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우원절구시는 읽을 때 두자, 세자로 무조건 읽습니다. 호지, 무화초, 출래, 불사춘, 자연, 의대환, 비시, 의유신. 시를 질 때 문장 구성을 할 때도 두자, 세 글자로 구성을 해야 돼. 2, 3으로 끊습니다. 2, 3으로. 자, 그 다음에 운자를 정하는 것을 아분이라고 하는데, 아분. 누를 앞자, 운자. 운자를 딱 정해가지고 놓는 것을 아분이라고 그래, 아분. 자, 여기는 지금 봄춘자하고 몸신자가 운이에요, 운. 우원절구시는 승의 끄트머리 글자, 결의 끄트머리 글자가 운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평성의 진 운목이에요. 한자는 지금 평성, 상성, 거성, 입성으로 발음된다 있죠. 4개의 성조가 있다 있죠. 성조 중에서 운을 정할 때는 평성을 주로 써요. 오늘날에는 주로 평성을 쓰지만 옛날 시인들은 거기에 상관없이 상성, 거성, 입성에 다 운을 정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여튼 평성을 썼어요, 일단. 그러고 나서 평성은 30개의 운목이 있다 했죠. 30개. 동동강지, 미호우, 거기서부터 30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진 운목에서 춘과 신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컨대 지금 평성이죠. 지난번에 제가 보였던 규장전운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규장전운 중에서 찾았더니 평성이요. 그 다음에 참진자 운목이에요. 참진자 운목 중에서 요 봄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몸신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시를 5원율시나 7원율시나 아니면 배율과 같이 장편으로 칠 때도 진짜 운목에서 운을 하나 정해서 쓰기 시작했으면 나머지 모든 운도 전부 어디서 나와야 돼? 이 진짜에서 다 나와야 돼. 운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운을 그렇게 정하는 것을 우리가 아분 그럽니다. 아분.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시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아분 다음에는 뭐가 하느냐? 아분 다음에는 글씨를 한자는 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자, 예컨대 빌공자 여기 있어요. 평성에 동운목에 빌공자가 들어가요. 그럴 때 동자운에 들어가는 공자는 비다는 뜻이에요. 텅 비어 있다. 빌공자가 되는 거예요. 빌공자 비다의 의미일 때는 요 동자운목이 평성의 동자운목에 속해.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똑같은 공자가 또 있어요. 이때는 보면은 구멍혈자예요. 구멍공자가 될 때는 상성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거성에 또 공자가 또 있어. 여기 보면 뭐냐? 빠질 결자. 그런 의미예요. 빠져버렸다 하는 의미일 때는 이게 거성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쓰냐? 번역을 할 때, 시를 번역하거나 문장을 번역을 할 때, 거기 특히 시에서는 한자 여기는 측성 놓는 곳, 여기는 평성 놓는 곳,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놓는 위치를 보고서나 아, 이것은 어떤 성조에 속한다. 그러면 그 의미는 요거 가지고 이 의미로 번역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운조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조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빌공자와 같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개가 속해 있지만 대부분은 90% 이상은 대부분은 한 성조에 속해 있어요. 한 글자는 한 성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집기가 편해. 근데 특수한 글자, 지금 빌공자 같이 특수한 글자 몇 글자는 성조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이게 이제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춘자하고 몸신자가 운인데 여긴 평성이라고 했어요. 평성. 여기 놓는 있자 승의 끄트머리 글자, 결의 끄트머리 글자가 평성이면은 기의 끄트머리 글자하고 전의 끄트머리 글자는 항상 반대의 성조를 써놔야 돼. 이게 평성이고 평성이니까 여기는 측성을 써야 돼. 측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상성, 거성, 입성 중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글자 운조를. 그 끄트머리 글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측기법하고 평기식에 대해서는, 측기식과 평기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시죠.
오늘 그것까지 하면 머리가 터져. 그렇게 해서 시 짓는 건 왜 저렇게 할까요? 읽었을 때 노래처럼. 네. 시는 결국은 말하면 노래예요, 노래. 옛날에는 작곡이, 특별한 작곡이 있는 게 아니에요. 리듬을 타야 되고 음의 높낮이를 해야 되니까 시 짓는 그 자체가 음악이에요, 음악. 오늘날은 시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그 젊은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가사가 노랫말이 좋으면 작곡이 잘 돼. 그거 똑같습니다. 시를 잘 지어놓으면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한시는 더군다나 제가 그랬죠. 미학의 정점에 있다고. 뜻도 아름다워야 되고 읊는 리듬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운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성조, 그 평측을 맞추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단톡방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요즘 하도 더워서 책은 안 보고 게으름 피느라고 아침에 서당에 갔다가 잠깐 책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시 짓는다고 한 수씩 끄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주에 하나씩, 지난 시간에도 시 한 수 올려드렸죠? 네, 한 수씩 어쩌다가 가능하면 짧은 시로 해서 시를 한 수씩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선경 후정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운자 배열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라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를 접근을 할 때 첫 번째 첫 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서두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시라고 못 짓는 시를 한 번씩 올려드립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것을 쭉 한번 성독하고 그러서는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고지용 명명도고 천하자는 손치기국 가고 욕치기국 자는 손재기가 하고 욕재기가 자는 손수기신하고 욕수기신 자는 선정기심하고 욕정기심 자는 선성기의하고 욕성기의 자는 선치기제하니 지지는 제경물하니라. 명명덕어 천하자는 사천하지인으로 개유이 명기명덕야라. 심자는 신지소주야라. 성은 시랴오 의자는 심재소발야니 실기심재소발하야 욕기필자겸이 무작이야라. 지는 추극야 오지는 유식야니 추극오지지식아야 욕기소지 무불진야라. 격은지야오 물은 유사야니 궁지사물지리하야 욕기극조무불도야라. 자팔자는 대학지조목야라. 물격이 후지지하고 지지이후 의성하고 의성이후 심정하고 심정이후 신수하고
신수이후 가제하고 가제이후 국치하고 국치이후 전하 병이내라 물격자는 물리제극조무불 도야오 지지자는 오심제소지 무불진야라 지게진즉 가득이 실의요 의기실즉 심가득이 정의라 수신 예상은 명덕지사야오 제가 이하는 신민지사야라 물격지지는 지소지의요 의성이하는 개득소지지소야라 자천자로 이지어서이니 일시계 예수신 의본인내라 일시는 일체야라 정심이 상은 개소이 수신야오 제가 이하는 거차이 조제라 기본난이 말지잡으며 기소후자발기요 이게 소박자 후미제요야내라 포는 의신야오 소후는 의가야라 차양절은 결상문 양절제의라 우는 경일장이니 개공자지연을 이정자 술제하시고 기전십장은 증저제의를 이문인 기재하라 그번에 바유 착간일세 금인정자 소정하야 이갱고 경문하야 별의서 차를 여자하노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읽었어요.